지난해 역대급 고수온의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는 남해안 양식장들이 저수온 피해도 입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1월에 발령된 저수온 특보가 2달 가까이 지속되면서 능성어 등 양식 어류 폐사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박명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통영의 한 양식장 냉동창고에 폐사한 능성어 수천 마리가 쌓여 있습니다. 이 양식장에서만 능성어 등 양식 어류가 30% 넘게 폐사했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저수온을 견디지 못하고 추위에 취약한 어류들이 떼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고선 어류도 힘들고 저선 어류도 힘들고 대체 어떤 고기를 키워서 이 사업을 영위해야 될지 좀 답답한 심정입니다. 남해 하동에서 통영 수우도 일대, 사천 강진만에 발령된 저수온 예비특보가 무려 2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평년 10도 수준이던 수온이 7도에서 심한 곳은 3도까지 떨어지다 보니 한계 수온이 6도에서 7도 정도인 주요 양식 어류들이 버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통영뿐 아니라 거제와 남해의 양식장에서도 폐사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식 접수된 피해 양식어가만 19곳으로 능성어와 참돔 등 4개 어종 14만 7천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저수온 예비특보가 남해안 일대에서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어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어류가 많이 폐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염려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좀 고가의 어종이 능성어가 많이 폐사가 나고 있습니다. 현재 남해안의 멍게 양식장들은 지난해 역대급 폭염에 따른 고수온의 후폭풍에도 시달리고 있습니다. 당시 멍게 치사율이 97%까지 치솟다 보니 수확철인 요즘 건질 게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고수온과 저수온 피해가 반복되면서 해가 갈수록 어민들의 피해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경남도와 지자체는 시군별 합동조사반을 구성해 저수온 피해를 확인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착수했습니다. KNN 박명선입니다. 정부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최종 가이드라인이 확정되면서 특구 지정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부산은 최소 3개 지자체와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동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기와 열을 동시에 생산하는 컨테이너 크기의 연료전지 22개가 가동 중입니다. 설비를 통해 수소를 추출한 뒤 전기 발전 과정에서 나오는 폐열을 회수해 모두 지역 난방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을 위한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정부의 분산특구 최종 가이드라인이 확정된 건데 특구의 발전 시설을 짓고 운영할 사업자가 어떤 경제성과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에 대해서 중앙부처에서는 어느 정도 실현 가능성 부분을 조금 더 확인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부산형 분산특구는 에코 델타시티와 강서구의 12개 동과 산업단지, 명지지구 택지 개발지 등을 후보지로 하고 있습니다. 공급자원 유치형을 추진하는 부산은 최소 3개 지자체와 특구 지정을 위한 경쟁을 펼쳐야 합니다. 전력 자립률이 중요한 요소인데 전남과 경북 등 모두 전력 자립률이 높아 만만치 않은 경쟁 상대입니다. 에너지 다소비 기업들이 많이 입주해 있는 도시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발전 사업자들, 그다음에 전력원들을 유치하기 위한 이런 여러 도시들의 경합이 좀 치열할 것 같고요. 한전 전기 요금보다 저렴하게 책정될 전망인 분산 특구의 전기 요금은 이르면 이달 안으로 확정될 예정입니다. 분산 특구 유치는 데이터 센터와 연료 저장 시설, 반도체 등 전력 소비가 많은 첨단 기업을 유치할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전기요금의 조그만 차이라도 이들 센터들이 서울에서 아니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효과가 클 수 있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움직일 여력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부산시는 이달 안에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조성계획 최종안 심의 등 분산특구 지정 절차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KNN 김동환입니다.
오늘 오전 6시쯤 부산 강서구 진목항 근처 해상에서 출항하던 1.2톤 어선 A호와 2.7톤 어선 B호가 충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A호에 타고 있던 베트남인 선원 1명이 바다에 빠져 숨졌고 두 어선의 선체 일부가 파손됐습니다. 부산해경은 두 어선의 선장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과 창원 등 전국 5개 구장에서 2025 프로야구 시범 경기가 일제히 막을 올렸습니다. 오늘 부산 사직구장에서 열린 롯데 자이언츠와 기아 타이거즈와의 시범 경기 개막전에는 17,000여 명의 많은 관중이 몰렸고 롯데는 나승엽의 홈런포 등을 앞세워 기아의 4대3으로 승리했습니다. 창원 NC파크에서 넥센 히어로즈와 시범 경기 개막전을 가진 NC 다이노스는 타선이 침묵하며 1대3으로 넥센에 패했습니다. 다음 달 2일로 예상되는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중도 보수 진영의 예비 후보 4명이 참여하는 경선 결과가 내일 발표됩니다. 이번 경선에는 박수종 전 전국 진로진학상담 교사협의회 회장과 박종필 전 부산시 교원단체 총연합 회장, 전영근 전 부산시 교육청 교육국장과 정승균 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여했습니다. 여론조사 기관 2곳에서 어제와 오늘 실시한 여론조사 지지율을 합산한 뒤 절반으로 나눠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한 최종 후보를 확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오늘 부산에서 치의학 산업의 혁신과 발전을 논의하는 2025 부산 디지털 치의학 전시 국제학술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최신 치과 진료 장비, 시스템 전시와 함께 국립치의학연구원 부산 유치를 위한 심포지엄이 개최됐습니다. 행사는 내일까지 이어지며 세계 각국 전문가들이 모여 치과 진료 기술과 의료 윤리에 대해 논의하는 포럼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